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윤아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기 재우기가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울면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재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엄마가 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의구심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못 재우지? 무슨 이유로 못 재우지? 라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잘 잘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잘 잘 것이다 라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데요. 뭐 수유라든가 이유식, 뭐 놀이라든가 배변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만든 걸 먹지 않았을 경우에 배달 이유식을 먹여본다던가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가 별도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 재우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기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이라든가 뭐 배변, 수유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기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엄마 아빠들이 단순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잠자리라든가 수면 습관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조성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은 아기를 억지로 울려 재우는 교육, 그리고 엄마가 편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잉베베의 수면 교육은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의 잠신호를 파악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크라잉베베는 아기 울음 분석 기능 외에 아기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크베TV 강의, 잡지 칼럼 연재, 1:1 전문가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엄마 아빠의 선택을 받은 크라잉베베와 함께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육아, 아기 재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중지하고. 네.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깨악! 반가, 반가! 네, 와라. 부비부비, 쪽쪽.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네. 이은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작게 보여요. 네, 원래 저는, 제 방송은 좀 작게 나와요. 제 얼굴 봐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죠. 잘 지내셨죠? 날씨가 확 더워졌어요. 봄이 있나 싶더니 갑자기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느라고 시선 처리가 조금 사선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잠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렇죠. 30도 대구는 데프리카가 네,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날씨가 그렇죠. 5월 거의 지금 중순이 넘어가죠. 5월, 6월, 7월, 8월 즈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아기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그쵸. 아기가 갑자기 좀 빨리 일어나면 엄마는 밤 늦게까지 좀 텔레비도 보고 좀 쉬었다가 늦잠을 좀 자고 싶은데 아기가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지죠. 네, 그 다크서클이 턱까지, 네, 배꼽까지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좀 늦출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아기가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낮잠이 줄면서 그렇죠. 밤잠 시간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 기상이 빨라지거나 또는 오전잠을 계속 앞당겨서 빨리 재우시는 경우에는 또 기상이 더 앞당겨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빼고 5, 6, 7, 8 이 정도에만 해당되는 빠른 기상은 비 때문이에요. 네, 날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보면요, 겨울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밝으면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빛의 민감도가 높다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기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오작동 없이 정상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기가 자는 방에서는 쫙 암막 커튼 쳐서 기상 시간을 조금 늦춰보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아기가 충분하게 자고 일어났다면 암막 커튼이 여러 개 있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너가 다 잤구나 네, 인정해 주시고요. 네, 시간을 봐서 첫 수유 시간 맞추시면서 하루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13교시예요. 네, 아기 잠으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13교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이 뭐냐면 아기를 좀 빨리 재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죠? 방법인데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방법? 보조적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냥 방법은 방법이지 보조적이 왜 들어가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때요? 1교시부터 12교시까지, 특히 3교시부터 12교시까지는 아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안하게 재울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주 메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요, 주 메인 방법의 큰 틀 안에서 그렇죠. 아기를 재우셔야 되는 방법들 중에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아기를 잘 재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수가 많이 따릅니다. 네, 변수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주 메인 방법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안 배우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처음 생방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 통해서 쫙 다시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라는 것이 좀 이제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아기를 재우는데요. 이 큰 틀을 만들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이다. 마라톤과 같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매일매일 매회 아기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큰 틀과 함께 더하기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해보자 라는 의미로 오늘 주제를 결정을 했고요. 그에 관련한 내용들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아기 수면 들어가기입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 영상을 잘 올려드려요. 제가 제 얼굴이 올라가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자료가 많아서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보는데요. 오늘 영상은 프랑스 엄마가 올려주신 영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만의 빨리 재우기 방법입니다. 네, 아기가 치발기를 뜯으면서요. 그죠? 물어 뜯으면서 엄마 다리에 앉아 있어요. 네, 화질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잘 봐주세요. 자, 엄마가 몇 번 지금 손으로 머리를 만졌는데 아기가 졸고 있습니다. 오만앗. 그렇죠. 자, 엄마 표정 보세요. 엄마가 지금 봐요. 엄마가 빵 터졌어요. 그쵸? 네, 보세요. 네, 신기하죠? 네,
대박. 오늘 이거 분명히 하시는 엄마들 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웬일이니? 네. 대박. 네. 자, 참 들어가죠. 지금 몇 초 걸렸어요? 네, 1분 안 됐어요, 아직. 자. 네. 엄마의 손 터치, 네, 잘 봐주세요. 자, 벌써 끝났죠? 네, 영상이 짧은 거예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대박이죠?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그 티슈로 아기를 재운다, 이것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새로운 거라서, 우리 엄마들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집어넣습니다. 오늘 아마 다시 보기, 아프리카 TV 보시면서 하신 엄마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먹히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조적 방법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짤막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아기 자면은 뭐가 존재해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옆집 아이, 앞집 아이, 뒷집 아이, 우리 조리원 동기들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이 개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기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양육 태도, 환경, 일과 이런 여러 가지들에 따라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통 그 강의 중간중간에 차트를 살짝 보여드리긴 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이유는 뭐냐면 차트에 나와 있는 평균 시간을 보시고 그거보다 뭐 20분 부족해서 뭐 15분 부족해서 걱정스러워요.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그거보다는요. 우리 아이가 잘 먹고 낮 동안 잘 놀고요. 그 다음에 잘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모습이 개운한 모습이 많다면 잘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평균 시간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차 존재한다는 거. 또 하나,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쉽게 잠들기가 가능해요. 안정감. 이거 말씀을 드리면, 종종 이 부분을 좀 간과하세요. 그냥 졸리면, 안으면 자면 되고 눕히면 자면 되지 왜 못 자? 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어른을 좀 우리가 빗대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들은 시댁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우리가 1박 2일 코스로 시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되게 반겨주시죠? 네, 왔다고 반겨주세요. 네, 반겨주시면서 막 밥도 많이 주시고 먹으라고 막 하시고 밥을 먹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잠 자렴. 푹 쉬다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또 나름 신경 써주시죠. 그러나 엄마는 밥 먹고 방에 들어와서 누우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뭔가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쵸?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그렇죠.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느낌들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안정감 있는 느낌은 시댁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뒤척거리거나 이러면 방문 두드리시죠. 왜 못 자고 있니? 뭐 이불이 불편하니? 베개가 불편하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막 갖다 주세요. 베개 갖다 주시고 이불 갖다 주시고 그렇죠. 그래도 잠은 못 자죠. 그쵸 그쵸? 어른들도 이렇잖아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도요. 안정감이 있어야 쉽게 잠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 항상 드렸죠. 한 곳에서 잘 수 있게끔 해주세요. 또 하나 그렇죠. 일과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기가 예측을 해서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잠에는 큰 개인차가 존재하고요. 안정감이 있어야 쉽게 잠들기가 가능하다. 요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익히셔야 하겠습니다. 빨리 잠들게 하는 보조 방법은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잠 재우기 방법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했던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방법, 우리 친정엄마가 했던 방법 모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기만의 방법을 엄마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기를 잘 보셔야, 그렇죠? 여러 번 아기에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기 수면 알아가기. 자, 이제 보조적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네, 채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밑줄 쫙, 네, 그래요. 제일 처음에 드릴 내용이 바로 환경이에요. 제 환경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그렇죠. 뭐 1교시부터 뭐 12교시까지 제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강조를 하죠. 네, 기본입니다. 네, 종종 수면 교육을 할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분들은 환경을 좀 간과하셔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큰 틀을 간과를 하고 단지 누워서 재우는 습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은 뭐 백일아기든 돌아기든 3, 4, 5, 6, 7살, 그렇죠. 유아든 초등 저학년까지든지 간에 전부 다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요, 소리 부분이에요. 소리 부분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 밑줄 쫙, 네, 별표. 네. 아기들은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냐면 엄마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재울 때요, 목소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잠 안 자려고 보채요 이럴 때 바로 안으시는 스킨십보다 첫 번째는 목소리로 달래시고요. 두 번째로 스킨십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잘 시간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달래주시는 거예요. 차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차가운 목소리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따뜻하지만 좀 천천히 느린 듯한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강의는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그렇죠. 빠르게 뭐라고요? 네, 걸걸한 내 목소리, 현이마. 네. 네,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가 요거는, 요 목소리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언급 드릴 거예요. 차분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목소리로 달래다가요, 안 달래지면 그 다음에 스킨십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숨소리, 심장소리입니다. 아기를 재우실 때요, 도움 많이 되세요. 그 외국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호흡을 아기랑 같이 하면 아기가 편안함을 느껴서 빨리 잠듭니다 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 옆에 같이 누우셔서 네, 호흡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하품 소리는 아니지만 엄마가 숨 쉬는 소리를 조금 크게. 근데 이 숨소리랑 심장소리도요, 그렇죠. 엄마의 심장소리겠죠. 아기를 안으실 때 밀착해서 귀에 심장 부분에다가 아기를 밀착해서 안으면 아기가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좀 빨리 느끼게 됩니다. 이 숨소리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인데요. 엄마 템포의 숨소리가 있고요. 아기 템포의 숨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아기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잘 재우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색소음, 자장가, 오르골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건너뛰고요. 자연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빗소리, 물소리. 크게 봤을 때는 백색소음 안에 들어가지만 별도로 이 자연음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안 자는 아기들도, 어린이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빗소리, 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왜 비 오는 날 잠 잘 자잖아요. 네, 그런 소리들도 좀 듣고요. 그렇죠? 뭐 빛이 좀 없는 것도 연관이 되겠죠. 자, 2번째 내용은 냄새입니다. 엄마 냄새 나는 옷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전 냄새도 좋고요. 뭐 분유수유라면 그냥 엄마한테서 나는 엄마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뭐 매번 빨지 마시고요. 아기 이렇게 이부자리, 아기가 누운 자리에다 한번 깔아봐 주세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엄마 냄새 맡고 잘 수 있게끔 도움 많이 됩니다. 아로마 오일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아로마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초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일도 괜찮고요. 뭐 스프레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흡입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렇죠. 땡땡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그래서 사용하실 때 정말 그 괜찮은 상품인지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욕하고 나서요, 로션 발라주잖아요. 그 로션 안에도요, 뭐 칼렌돌라라든가 우리 아기들이 좋아하는 아로마 요법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 향들이 있어요. 선택하시고 잘 보시고 로션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향초는요, 소유악스, 네, 특정 브랜드 걸어놓으면 안 되는데, 네, 향초는 하셔도 되는데요. 계속 밤새도록 틀어놓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켜놓으시고, 중간에 껐다가 환기시키시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안 되고요. 100일 전 아기들은 엄마 냄새 외에 뭐 아로마 요법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일 이후부터.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빛의 문제입니다. 빛. 세 번째는요, 빛의 조도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은 낮처럼, 밤은 밤처럼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낮밤 구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궁금하다고 질문하시는 게, 그럼 낮에 잘 때도 환하게 해놓고 자나요? 질문하시는데, 깨어 있을 때는 당연하게 환하게 하셔야 되지만, 잠이 들었을 때는 밤과 같이 완전하게 어둡지는 않지만, 빛의 조도를 좀 낮춰서 커튼을 조금 이용하셔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잘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접 조명 이용하기. 요거는 그 내용이죠. 우리 아이 분리불안 들어갔을 때, 그쵸. 불 딱 끄면 무섭다고 막 울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간접 조명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빛은 엄마가 적절하게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암막 커튼, 네, 계속 얘기 나왔던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품입니다. 용품 쫙 나와 있는데요. 쫙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이벤트 예정공지 올라갈 때 저희 운영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공지 올릴 때 어떻게 좀 빠르게 재우는지,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선물 주자. 제가 이제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 안에 엄마들 우리 쫙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목소리가 아조아조가 뭐예요? 아조아조. 근데 제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목소리 좋다고, 네,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품이, 다 좋아. 오케이. 그래요. 선물 없어요. 아주 좋다는 얘기? 미안해요. 그래요. 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공갈적 꼭지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구강기를 통과하는 우리 아기들한테는 공갈적 꼭지 사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아기보다는 엄마한테 더 많아요. 이게 공갈적 꼭지 처음 사용할 때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요. 횟수를 좀 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아기의 빨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용품 중에 하나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갈적 꼭지에 사용해서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공갈적 꼭지 사용해서요, 너무 오랜 시간, 네, 낮 동안 내내 이렇게 물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놓고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공갈적 꼭지가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떼어내실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잡아서 입에 넣게 할 건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빨이 나서 공갈을 얼마나 공갈 안 문다고 하면은요, 일부러 물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빨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위안 얻도록 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사계, 겉사계 이야기 나왔는데요. 속사계는 몸의 움직임 줄이기 위해서 100일에서 140일까지 감싸주라고 말씀드렸죠. 이용하시면 되고요. 겉사계 같은 경우에 왜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출할 때 겉사계를 이렇게 싸서, 그렇죠, 병원에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기가 굉장히 잘 자요. 겉사계 안에서. 겉사계 안에서 잘 자는데요. 이게 아기를 싸놓으면 아기가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람에, 그렇죠, 그 요람 바구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겉사계 버리지 마시고요. 이불로도 사용하시고 깔개로도 사용하시지만, 안 자고 많이 보채는 아기라고 하면은 속사계 하시고 겉사계로 싸서 약간 감싸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끔
도움 많이 되시려 생각됩니다. 옛날에 그 1교시 강의 듣고서요, 우리 크베 맘들 중에 한 분이 겉싸개까지 해서 잘 잔다고 사진을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수면 등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짐볼 요거 좀 얘기할게요. 짐볼이 지금 육아 그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스타가 아기를 재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흔들의자, 침대, 바운서, 슬링, 아기띠 거의 다 같은 의미예요. 네, 흔들림으로 인해서 귓속에 이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으면은요 편안함을 아기들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짜 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보채는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차에 태워가지고,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동네를 막 돌죠. 유모차에 태워서 돌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흔들림을 아기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 짐볼로 재우거나 흔들의자, 침대, 바운서, 슬링, 아기띠로 재우는 것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그 재우는 여러 가지 그 큰 틀 앞에서 2교시, 3교시부터 12교시까지 쭉 얘기한 것들을 실천을 하시면서 수면 의식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벤트 댓글 달아달라고 쭉 말씀드리고 쭉 봤더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메인 방법과 보조 방법을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메인 방법 없이 보조 방법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죠. 계시는데 가능하면 수면 의식 과정에서 부분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중에는요. 이 흔들림이 없으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부에 나가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도 큰 개월수의 아기 24개월이 넘은 아기인데도 흔들림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아기들이 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금씩 줄이면 되겠습니다. 공갈적 꼭지를 물리면 이가 벌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 경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낮 동안에 노을 동안에는 빼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옹알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 물리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잠들기 전에만 물려주시고요. 자는 중간중간에 깨잖아요. 그때마다 또 계속 물리셔도 습관되니까 그때는 가능하시면 이제 말이라든가 다독임으로 그냥 연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짐볼, 흔들의자, 침대, 바운서, 슬링, 아기띠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종이책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밑줄 쫙. 우리 엄마들이요, 아기를 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돌전 아기들은 책을 읽어도, 그렇죠. 내가 책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적으로는 9개월 이상, 돌 이유가 됐을 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6개월 정도까지는 음악을 이용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전자책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아기랑 같이 누우면 천장에 이렇게 빔을 쏴가지고 막 이렇게 동화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퍼, 종이책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육아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들고 싶은 토끼인가요? 그래서 쌍둥이 아기를 키우는 연예인 있죠. 그 연예인이 밤에 잘 때 이 책을 읽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책을 읽어줌으로써 엄마의 목소리, 그렇죠? 차분한 목소리, 호흡, 같이 누워있으면서 감정이 서로, 그렇죠. 왔다 갔다 동기화도 되고요. 또 어떻게 돼요? 애착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꾸준하게 읽어주시되 여러 책을 막 많이 읽어주시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따뜻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뭐 한두 권 정도 선정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도요. 그냥 딱딱딱딱 큰애가 읽어주는 거 좋아요. 형제가 여러 명이,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이 있으면 위에 아이가 아래 아기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도움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실 때도 막 빨리 읽어주시기보다는, 그렇죠. 포인트를 집어서 읽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들고 싶은 토끼 책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책의 글자의 포인트를 어떻게 읽어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호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글자는 강하게, 어떤 글자는
부드럽게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책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편안함을 더 빨리 느껴요. 앉혀놓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등을 뭐 베개에 쿠션 놓고 기대서 읽으셔도 되고 누워서 읽으셔도 되고요. 방법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기에 따라서 아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바디필로우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필로우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아기들은 많이 움직여요. 팔에도 걸쳐지고요. 그렇죠. 뭐 엄마 여기 목에도 걸치고 자고요. 뭐 배 위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많을 때요. 필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잘 수 있게끔 해주면 뒤척임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엄마도 좀 그렇죠. 편안해지겠죠. 특히 우리 집이 원룸이라서 아기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분리가 안 되고 생활 공간과 자는 공간이 분리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바디필로우처럼 그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죠. 뭐 범퍼가 있으면 범퍼를 쭉 쓰셔도 되지만 범퍼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필로우 이용하셔서 아기만의 잠자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또 주변에 제가 많이 조언을 드려서 해보신 결과도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착 인형은 너무 뭐 잘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 크라잉베베에서 또 뭐 있죠? 공룡 막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인형들 이용하셔서 재우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뭐 애착 이불도 좋고요. 애착 천, 뭐 가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셔서 재우셔도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정리 드렸고요. 기억하실 점은 종이책, 별표 기억하시고요. 흔들림을 이용한 그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것이 메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사용 횟수를 조금씩 줄이고, 그렇죠. 졸리지만 완전하게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눕힐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행동 부분입니다. 네, 스킨십입니다. 엄마, 아까 그 앞에 프랑스 엄마가 이렇게 막 만지는 거 보셨죠? 막 보셨죠?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요, 아기를 좀 빠르게 재울 수가 있어요. 아기들은 양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참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엄마의 호흡 소리가 아기한테 전달이 됩니다. 보다 편안해지겠죠. 아기가 누워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일 때는요, 등을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냥 두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두드림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아기 따라 틀려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어떻게 안 보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리고 머리 손으로 긁어주기. 머리가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되면 신체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가 잠이 들면서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아기들은 이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어요. 땀이 차니까. 더군다나 머리카락 속에 땀이 많이 차요. 그렇죠. 땀 샘은 어른하고 똑같은데 그 피부 면적은 더 작잖아요. 그래서 땀이 대방출이에요. 그래서 막 땀도 나서 막 긁을 때 이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긁어주시고 빗질을 이렇게 해서 재웠을 때도요 도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호흡 불어주면 잘 자는 게요. 엄마의 호흡도 있고요. 그렇죠. 시원함도 있고 그렇죠. 또 아까 그 영상처럼 이마, 미간, 눈썹, 볼, 귀 만져주는 것도 도움 됩니다. 아까 잘 보셨지만 5손가락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엄마가 엄지랑요. 중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목이랑 쇄골 부드럽게 문지르기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0일 아기들 4개월, 5개월까지도 가스참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신생아 때 딱 그 기간만 가스참으로 못 자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트름을 시키는데 좀 소홀해지세요, 엄마들이. 좀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게 되면 가스참으로 잘 못 자기도 하고요. 자다 막 쉽게 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I love you도 그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만져주시는 것도 도움 됩니다. 그리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 되세요. 아기가 안 자려고 하거나요. 막 움직임 심할 때, 특히 우리 100일 전 아기들 가슴 위에 엄마 손바닥을 쫙 펴서 살짝 눌러주면은요. 아기가 진정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 위에다가 손 쫙 올려주셔서 엄마가 옆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눌러주실 때요.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올려놓으시는데 압박감 조금 들어가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리 주물주물 해주기.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붙잡고 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아기들은요. 분명히 인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급성장기도 아닌 것 같은데 배고픔도 아닌 것 같은데 자다가 네, 엄청 심하게 울거나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혹시 성장통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특히 돌전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주물주물 해주세요. 다 종아리를 주물주물 해주세요. 이 성장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면 뼈가 쭉 늘어나는 건가요? 뼈 때문에 아픈 건가요? 질문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근육통이죠. 종아리가 이렇게 쥐가 많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도 종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주물러 주면 좀 쉽게 잠이 들어요. 특히 활동량이 엄청 많은 아기들은요, 잠들기 전에 계속 주물러 주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아서 흔들기.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이라서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런 스킨십 방법들 도움 되시겠죠? 알고 있었다면은 계속 실천하시면 되고요. 아하,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보조적인 방법으로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5살이면 마사지 많이 해주세요. 도움 많이 돼요. 네, 계속 큰 때문에 계속 다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제스처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품하기입니다. 별표 밑줄 쫙. 네, 아기를 재우실 때요. 아기들이요, 이렇게 깨어있으면 더 이렇게 놀려고 하지 쉽게 잠을 안 자요. 그거는 개월수가 크면 클수록 돌 가까워지고 돌이 넘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네, 안 자려고 버티죠. 네, 이럴 때는요, 엄마가 일부러 하품을 많이 하세요. 특히 책 읽어주는 중간에 하품을 중간중간 넣어서 크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기도 이렇게 엄마의 하품하는 걸 보다가 같이 하품을 하게 되고요. 눈도 비비고요. 그렇죠. 잠자는데 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품하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 도움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안 자려고 하는 아기들 자는 척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깼을 때도 자는 척, 모르는 척, 집 딴짓하는 척 이렇게 척척척 요걸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잠들 때도요. 자는 척하는 것이 도움 많이 됩니다. 눈 감고 누워 있으면 중요한 건 엄마가 먼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잠든지 모르고 난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기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잠을 자요. 그렇죠. 같이 잠드는 경우도 꽤 됩니다. 옷을 잡아당기던데요. 그러면은 아직 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굴을 때려요. 네. 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또 타이밍 잘 잡으시고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재우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하는 척하기. 요거는요, 이제 수면의식을 끝내고 나서 수면의식 끝낸다고 바로 아기가 잠들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아기 주도하에 스스로 좀 진정하는 시간을 잠깐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 엄마가 살짝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에 뭔가 집중하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액션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막 움직이시면, 나는 억지로 재우고 엄마는 재밌는 거 하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아기들 잘 때 보면 옆에 이렇게 그 기저귀 박스라든가 가지 손수건 담아놓는 박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몸을 틀어가지고요. 괜히 가지 손수건 다시 접거나요. 옷 다시 접고 양말 접고 이런 걸 좀 하세요. 그래서 너가 지금은 당연하게 자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할 일이 있어 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아기 수면 의식 딱 끝나고 돌아 앉아서 다른 걸 하게 되면 좀 쳐다보다 그냥 잡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닥이기, 요것도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시죠. 토닥 제일 많이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템포,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에 따라서요. 두드리는 거를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긁어주기를 통해서, 그렇죠. 입기음을 불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우시면 되고요. 토닥이기를 좋아하는데 아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 심박수가 있죠. 엄마와 아기의 심박수가 다르죠. 이럴 때는 심박수에 따라서 템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요, 빠르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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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두드리는 걸 좋아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 심장 소리에 맞춰서.
그렇죠. 어느 아기는 엄마의 심박수에 맞춰서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 선정도 틀려요. 어느 아기는 엉덩이를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요. 어떤 아기는 등을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 등에서도 허리 부분을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양쪽 그 어깨, 그렇죠. 어깨 사이를 두드리는 거를 좋아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토닥일 때 토닥이기를 한 30분을 했음에도 애가 안 잔다고 하면 늦게 한번 두드려 본다든지 엉덩이에서 허리로 한번 올라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토닥이기를 실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수면의식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서요. 조정을 하시면서 꼭 한 군데만 한 템포만 고집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이 누워서 이야기하기. 요거는요. 분리불안 있는 아기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방송 시간에서도 원래 눈 마주치면 잠을 안 자니까 눈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리불안 아기들은 조금 달라요. 눈을 감으면 엄마가 그렇죠 없어질까봐 걱정하면서 치게 뛰죠. 안 자려고 막 눈 막 비비고 그렇죠. 이럴 때는요 그냥 같이 누우셔서요. 같이 이렇게 천장 보시거나 아기 얼굴 보면서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엄마는 뭐 이야기를 안 하고 구구단을 외우는 엄마들도 있고요. 뭐 애국가를 부르는 엄마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쭉 얘기를 해주시라. 네, 아침에 우리 누가 일어나서 울지 않고 일어나서 엄마는 너무 기뻤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하루 일과를 쭉 얘기를 하세요.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중간에 하품도 한 번씩 하시면서 같이 누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근데 그거는 엄마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일과 얘기하는 게 재밌고요. 아기한테 또 아빠 이야기해도 좋잖아요. 아빠가 어제 엄마한테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세요.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좀 재밌게 재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잠이라는 단어를 자자, 졸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도움 됩니다. 낮에 충분하게 놀아주기. SNS를 보면은요, 카페, 뭐 블로그 보면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막 버텨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낮에요, 진짜 열심히 놀아줘 보세요. 방전되면 잘 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낮에요, 잠들기 전에 충분하게 놀아주세요. 네, 도움 많이 됩니다.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죠. 목욕시키기. 요것도 좀 중요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욕을 시키고 나서 잠을 안 자는 아기들이 있어요. 흥분 상태로 넘어가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아기는 목욕을 시키면 금세 피로해서 그렇죠. 수유하고 잠시 깨어있다가 금방 자는 아기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우리 아기가 물놀이가 들어갔을 때, 욕조에 들어가서 놀았을 때, 막 흥분 상태로 즐긴다고 하면, 이때는 어때요? 자기 직전에 목욕시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잠과 목욕 사이에 텀을 많이 두셔서 목욕과 잠 사이의 연관성이 좀 없게끔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목욕하고 나서요, 흥분 상태로 유지가 돼서 잠을 안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목욕을 하고 나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또 금세 잠이 드는 아기라고 하면은요, 수면의식 과정에 뭐 밤잠이든, 뭐 낮잠이든 목욕시키기가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육아에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래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옆집 아이, 뒷집 아이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전담 매니저는 엄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출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개월 이후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죠. 활동량과 잠이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내놀이만 계속하는 아기들은요. 잠을 잘 안 자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좀 힘드셔요. 나가려면 짐이 많잖아요. 뭐 바리바리 짐을 싸야 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전에 짧게, 오후에 짧게. 그렇죠. 아기띠라든가 유모차 이용하셔서 신선한 공기, 바깥에 새로운 기분 좋은 즐거움을 자꾸 주셔야 아기가 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요 맛을 아는 엄마들은요. 문화센터 다니시고 그렇죠. 문화센터가 없더라도 그냥 나 혼자 아기띠 하고 가서 마트 돌아다니시고 마트에 이렇게 도장 찍는 엄마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막 찍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기를 통해서 좀 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스처 부분도 정리되셨죠? 네, 정리되셨죠?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보도적 방법은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 중에서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수면 이벤트로 진행한 게 그 베베락토 듀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네, 세 분께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웬일인가요? 댓글이 80개가 달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선물 드리지 않아도요. 네, 강의 자체만으로도 댓글 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기 자매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맞는 방법은 뭐예요? 아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옆집 아이 스킬, 뭐 뒷집 아이 스킬 전혀 우리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시도하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그 화면 잠깐 하나 넣을게요. 자, 보이시죠? 네, 잠깐 볼게요. 제가 쭉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닉네임이 좀 공개가 되면 프로필 때문에 조금 곤란하실까봐. 아이고, 화면이 좀 작죠? 좀 크게 틀어볼까요? 자, 어디 보자. 어이구, 너무 커졌네. 네, 자, 아이고, 너무 커졌다. 그쵸? 어디 볼까? 다시. 한 200 정도. 아이고, 닉네임이 나와버렸네요.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러주세요. 라고 했더니 댓글이 추천도 막 주셨고, 네, 추천도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엄마도 계시구나. 중에 한 분이세요. 혹시 예원이 엄마 계세요? 예원이 엄마? 예원이 엄마 계신가요? 네, 답변을 빨리 주셔야 방송이 마무리가 돼요. 네. 예원이 엄마. 없으면 패스. 없으면 패스예요. 저 방송 지금 끊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방송 끊긴 줄 알고 채통 안 올라와서. 예원이 엄마님. 네, 13층 사시는데요. 아기띠를 1층부터 메고서 5층까지 걸어 올라오신대요. 네. 어떡해요. 네, 관절. 네, 큰일 납니다. 없으신 것 같죠? 네, 넘어갑니다. 자, 세연맘님. 세연맘님 계세요? 네, 향기요법. 향기요법. 세연맘님. 대단하다, 예원 엄마. 관절. 세연맘님, 답변 빨리 안 주시면 패스. 네, 본방사수를 해주셔야 드린다니까요. 댓글을 그렇게 남겨놨는데. 자, 없으세요? 안타깝구만요. 그래요. 자, 쭉 볼게요. 5월 로맨스님, 안고 자는 인형이 있어요. 네, 금방 잡니다. 네, 5월 로맨스님, 혹시 계시나요? 아까 6개월 엄마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스킬로 재워보시라고 권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5월 로맨스님, 너 없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으시죠? 자,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실버년님, 유모차 타고 재우기 있으세요? 네, 유모차 사용을 좀 줄이셔야 돼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댓글을 다 안 다루셨어요?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댓글 안 다루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본방사수인 줄 알고 본방사수하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이런. 다루신 분이 많네요. 근데 제가 안 불러드린 거구나. 자, 볼게요. 다운이맘님. 네, 4개월 아기 쪽쪽이 물리고, 도미나 클래식. 네, 주세요. 네,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네, 다운이맘님 계세요? 다운이맘님.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크라잉베베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네, 꼭 후기 남기세요. 네, 요새 운영팀들 후기 때문에 막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네, 후기 남기시고, 수면교육 좋았다. 네, 코멘트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 제이님 혹시 계세요? 전물려 재우는 건 저뿐인가요? 막 울어가지고 제가 이거 봤어. 어떡해. 네, 마음 안타까웠거든요. 스페셜 제이님. 없으세요? 스페셜 제이님. 네, 3번 부르고 안 나오면 패스입니다. 네. 자,
항선 돋다 그래요. 네. 어디 보자. 못 찾으신 엄마도 있으세요. 네. 자, 본방사수 해야지요. 가치의 가치님 있으실 것 같아 이분은. 그렇죠. 책 한 권 읽어주시고 도움 많이 되시죠. 아빠보다 두꺼운 엄마 팔뚝. 자꾸 팔뚝 베게 해주시면 팔뚝 더 두꺼워집니다. 자, 가치의 가치님. 행복의 엄마님이 가치의 가치님이세요? 자, 가치의 가치님 손 번쩍. 지금이라도 다세요. 제가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다세요. 네, 괜찮아요. 네. 없구나. 행복한 엄마님이시라고? 팔뚝,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로우나요, 애착 인형 넣어주시고,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필로우나 애착 인형 없잖아요. 돈 주고 사기 또 아깝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요, 겉사계를 2장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똘똘똘똘 마르세요. 그래서 끈으로 묶으셔가지고, 엄마 옷을 촥 입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인형이 됩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잘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까요? 네, 패스돼서 안타까운 엄마들, 내 글이 지나갔어.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한 5번 읽었나 봐요. 자, 볼게요. 제가 지금 2분 드렸죠? 자, 밑에 한번 거꾸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댓글 지금 다 읽고 계실까 싶어서. 없네요, 아직. 네. 진보를 되게 많이 쓰시나 봐요. 진보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쓰셔도 되는데요.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시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주원이 뭐죠 프로필이? 네, 주원이 에미님 계시나요? 주원이 에미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메인 방법하고요. 보조 방법을 섞으셨어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쭉 진행하시는 것이, 그렇죠. 뭐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요 상태를 쭉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계세요? 그래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께, 베베락토 듀얼, 우리 유산균 크베에서 네, 쏩니다. 받으시고요. 아기도 건강하게, 잠도 건강하게 재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19분입니다. 웬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못 드린 분들은요. 제가 사실은 일일이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준비된 상품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다른 분 받아가셔도 이런 게 또 재미잖아요. 육아의 재미입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잠자고 싶은 토끼, 제가 아까 잠들고 싶은 토끼라고 했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잠자고 싶은 토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잉베베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요거 잠자고 싶은 토끼는 안 넣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어서 저는 이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저는 이 책을 안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성우가 책을 읽어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읽는지. 요거 읽는 거를 착 배우셔가지고요. 이 책을 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나의 그렇죠, 책들, 아기 재우는 책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방법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려요. 메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수면 의식 과정에서 부분 쓰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방법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안 잘 수도 있습니다. 잠신호 놓치고 타이밍 놓치고 일과도 엉망인데 책만 읽어준다고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가지고요. 메인 방법 3교시부터 12교시까지 반복하시고요.
그 방법에서 수면의식 만들기 있죠? 거기다가요, 오늘의 보조적인 방법을 집어넣으셔서 보다 좀 수월하게 재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라잉베베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건데요. 이유식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직접 만드는 과정이 좀 들어가야 돼서 준비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면교육 강의가요, 오늘이 13교시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살짝 수면 강의를 접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제 왜냐면,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쉬다가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네. 그래서 살짝 쉬다가 또 다시 올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면 의식을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흐름 한번 살펴보고, Q&A, 질문 되게 궁금한 거 많잖아요. 질문 답변 받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을 정리로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건, 우리 아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건 채팅 올라오는지. 굿잠. 그래요. 보는 엄마들이 있구나. 굿잠이에요. 우리 엄마한테도요, 우리 아빠한테도요, 무엇보다 우리 큰 아기들에게도 굿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재울 때 너무 힘들고 애쓰면서 재우지 마세요. 편안하게 재우시고요. 내가 잔다는 느낌으로, 너가 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보다 편안하게 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한 잠자리 만드시는, 도움 많이 되시는 우리 강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해부와 굿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영상 보세요. 잠자고 싶은 토끼. 이제부터 졸린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어떤 아이는 벌써 잠들어 있지만 어떤 아이는 꿈나라로 가기 전에 잠시 기다리고 있겠지? 언제가 잠들기 가장 좋을 때일까? 지금일까? 아니면 이야기가 끝나기 전일까? 옛날에 로저라는 이름의 토끼가 살았어. 로저는 정말 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 지금은 말이야. 로저는 딱 네 나이야. 더 크지도 않고 더 어리지도 않고 너랑 같은 나이야. 로저는 너처럼 신나게 노는 걸 좋아했어. 지금 잠자는 대신에 저녁 내내 더 놀고 싶었지. 다른 언니 오빠들은 엄마 토끼가 침대에 눕혀주면 매일 저녁 쉽게 잠들었어. 하지만 로저는 아니었지. 로저는 침대에 누워서 지금 잠자는 대신 하고 싶은 놀이들을 생각했어. 바깥에 나가 풀밭에서 뛰어노는 거야. 정말 피곤할 때까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을 때까지 말이야. 로저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그네에서 잠드는 거야. 지금 그네가 앞뒤로 흔들거려서 무척 편안하거든. 로저는 놀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피곤해졌어. 놀면 얼마나 더 지치게 될까 생각했지. 엄마 토끼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말이야. 쉿, 로저, 이제 자야지. 사방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로저와 너는 더욱 피곤해졌어. 로저는 곧 잠들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게 언제일지 몰라. 로저는 정말로 곧 잠들 것 같아. 로저와 내가 잠자는 모습이 점점 더 엄마 아빠 눈에 잘 보이네.